자, 이제 급속 여과에서의 하부 집수 장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제 하부 집수 장치가 좀 틀려요. 근데 여과지에서 하부 집수 장치는 돈이다. 돈이다. 하부 집수 장치 되게 비싸요. 자, 하부 집수 장치는 여과가 균등히 행해지도록 여과수를 인출하고 그 다음에 역세척할 때 세정수를 균등히 여층에 유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먼저 스트레이너형,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스트레이너형. 자, 그림,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이 6.34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지수 공간의 간격은 10에서 20cm로 하고, 여기에 청동이나 합성수지제의 스트레이너를 10에서 20cm 간격으로 같은 높이로 붙인다. 스트레이너를 고정하는 단관의 총 단면적은 여과 면적의 0.25에서 1.0%로 한다.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모양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여기에 관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물은 처음에 여과를 했을 때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모여. 그래서 이 물이 쭉 빠져가지고 정수지로 들어가요. 정수지로. 근데 역세척을 할 때는 물을 반대로 이쪽으로 쏴줘.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스트레이너라고 해요. 스트레이너. 자,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슬라브에 구멍을 뚫어서 이러한 대롱을 꽂고 위에다가 홈이 있는 마개를 덮어요. 마개를 덮어요. 그 마개가 필사 PET병 뚜껑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 구멍에 틈이 나 있어요. 홈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덮여놓으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역세척을 할 때는 이쪽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걸 스트레이너형이라고 해요. 하부 집수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좀 예전에 지금 정수성에 이게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근데 작업하는 아저씨들이 이걸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어째 작업하겠노? 위에다 놓고 발로 밟아서 가봐버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다 죽겠지. 그래서 이게 예전에 보면은 물을 막 쏘면 얘가 뚜껑이 벗겨져가지고 둥둥둥 또 돌아다녀. 그러면 또 내 성격에 가만히 있겠어? 잡아가지고 감독관 불러가지고 기싸대기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 흙 다 퍼내고 다시 공사해야 돼. 그래서 여과지에서 이 하부 집수 장치 할 때는 항상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돼요. 그 아저씨들 하나하나 교육을 다 시켜서 스트레이너 박을 때 나사가지고 정확하게 돌려서 잠그라고 그래야지. 아저씨들 막 이렇게 왜 여러분들 쉽게 작업하라고 왜 딱 전부만 하고 이렇게 발로 밟고 아니면 고무망치로 때려가지고 두들겨 밟고 하면 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필러형. 여러분 여기 보면 요게 요만한 공이야. 공인데 뭐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 사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기, 세라믹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작은 공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얘 부배가 밑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걸 필러라고 해요. 필러. 난 필러.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위에다가 자갈을 깔고, 잔자갈을 깔고 위에 모래를 덮어라. 그러면 얘가 요 다섯 개의 푸가 만든 틈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세척을 하면 요 틈으로 물하고 공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필러형은 저도 한 번도 보진 못했어요. 박물관에 가져갔어요. 자, 보시면 개구부를 가진 구조이며 중심 간격은 20에서 30cm가 적당하고 분출구의 총 단면적은 여과 면적의 0.25에서 0.4%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상판 하부는 역세정 시 압력이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상판은 뜨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상판 고정해야 됩니다. 자, 압력 수실에 세정관을 설치할 때는 세정수의 수압이 압력 수실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해야 되는데, 요때 요 밑에 있는 압력이 그러니까 요 균등하게 올리기 위해서 요 구경을 살짝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공관형. 자, 펄포레이티드가 뭐냐 하면
구멍이 있는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는 유공관형을 사용을 하기도 해요. 구조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시공도 용이한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냐면 유량균 등 분포를 하는데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관에 따라서 위에다 자갈을 쌓고 밑에서 물이 흘러서 역세척수가 나올 때는 밑에서 물이 흘러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유공관형이라고 해요. 유공, 구멍이 있는 파이프 유공관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유공블럭형이에요. 여러분 싸이 알죠? 싸이. 싸이 할아버지가 동일 엔지니어링 창업자예요. 동일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이거 미국에서 떼다 팔아가지고 돈 번 아저씨예요. 지금은 DI 엔지니어링이라고 바뀌었는데 싸이의 그 할아버지가 이걸 미국에서 떼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수장에 다 깔고 돈을 벌어서 반도체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유공블럭형이라고 해요. 근데 유공블럭형은 보면 안에 요렇게 뭐냐면 여기에다 보면 구멍이 요렇게 쭉 나 있는 요거를 깔아요. 요걸 캡이라고 그러는데 요 캡을 깔아요. 그리고 보면 보정 측면, 지루 측면이라고 해서 요 사각형 구멍 안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두 개의 구멍. 그래서 구멍이 하나 들어갔다가 한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뭐냐면 하나 쪽은 들어갔다가 나오는 측면이라고 해서 지류 측면 보정이라는 말을 써. 이 보정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중 배관으로 구조를 쓰기 때문에 물이 똑바로 올라가. 근데 그거까지는 여러분들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유공블럭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는 이런 사각에다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관을 분할해 놓은 걸 써요. 왜 삼각형으로 분할하겠어요? 삼각형 구조는 구조적으로 안정하죠. 트러스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이 밑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다 총 단면적으로 분할해 놓으면 작은 재료비로 이중으로 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유공블럭형이 레오폴드사의 유공블럭형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게 한 평에 한 280만 원씩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과지 우리나라의 저 급속 여과 쓰는 데가 400 몇 개가 넘는데 거기에 이걸 다 깔았어.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우리 싸이 보면은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동일 엔지니어링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구조는 이거 유공블럭형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기사 문제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자, 세정이라 돼 있고 기호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뭐라 돼 있노? 백워싱, 역세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세척 뭐야? 자, 여기 보면 그림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모래 여과할 때는 물 방향이 어떻게 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가죠. 물 방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가죠. 근데 역세 배관에서 물이 들어갈 때는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얘가 많이 물을 걸러먹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 그러다 보면은 물을 밑에서 위로 올려서 모래에 붙어 있던 탁진들을 떨어뜨려 가지고 얘를 흘려보낼 거예요. 얘는 배출수지로 보내. 그러니까 이걸 물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고 해서 여기 뭐라 돼 있어? 백워싱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급속 여과에서는 폐색이 빨리 일어나므로 세정을 기계적으로 하여 단시간 내에 여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완성 여과랑 틀리다. 완성 여과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삭취. 그죠? 삭취한다고 그랬죠? 자, 여과의 손실이 2.0에서 2.5m에 달하면 여과를 중지하고 세정을 하는데 세정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4층, 이게 4층이에요. 모래가 들어가는 층을 표면 세정기를 써서 기계적으로 교반한 후 물로 역류 세정 백워싱 시키는 방법. 여기 보면 프로펠러처럼 뱅뱅뱅뱅뱅 위에를 쌀 씻듯이 막 돌아가. 스프링쿨러 잔디에 물 주는 것처럼 물이 딱 가면서 이게 뱅 돌아. 그래서 이 위 표면을 깨끗하게 이렇게 막 문대서 씻어요. 손으로 쌀 씻듯이 씻고 나중에 그걸 물로 가지고 린스해서 헹궈 가지고 물을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걸 표면 세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기로 4층을 교반한 후에 물로 역류 세정하는 방법, 또는 공기와 물을 동시에 분출시켜서 역류 세정하는 방법. 얘는 요 역세관에다가 공기관도 집어넣어가지고 공기도 막 불어넣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 요즘은 전부 다 옆으로 된 세탁기만 있나? 공기방울 세탁기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 공기를 가지고 그 세탁할 때 그 세탁기에 공기를 막 쏴주면 더 잘 씻긴다라는 거 있었어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만으로 역류 세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물로, 이런 거 방법처럼 물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탁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사가 이 4층에 살짝 이렇게 떠요. 뜰 때 막 씻어내요. 얘를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살짝 띄운 다음에 요 겉을 막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와싱입니다. 자, 근데 백와싱 할 때 내가 뭐라고 했어요? 4층이 팽창한다 그랬죠? 내가 이게 떠오른다 그랬죠, 살짝. 그 팽창하는 비는 퍼센테이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때 4층의 팽창 비는 가만히 있을 때의 4층의 두께, 그 다음에 세정시에 팽창한 4층의 두께에서 여기를 빼주면은 얘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자, 팽창비가 너무 크면은 삽입 간의 마찰 및 충돌이 잦아져서 완전한 세정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팽창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역세할 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래 팽창에 관해서는 헐버트와 해림이 디트로이트에 사용한 4층의 팽창비와 세정 속도에 관한 실험을 나타냈는데 요건 간단해. 세정 속도는 B 플러스 뭐뭐뭐의 X야. 그죠? A는 수온과 모래의 측량함수로 주어져. E는 팽창비, 여기는 팽창비가 요 값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팽창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xpand. 그래서 이 값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험식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 탱크와 세정 펌프, 이거 조금 읽어볼게요. 요과제 역세에 사용하는 세정수는 정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수가 뭐야? 다 끝난, 이미 그 어느 정도의 이 정수가 다 끝난 거. 수돗물로 세정하라는 거예요. 자, 세정수 중 역세정용은 하부 집수 장치의 분출포에서 수도 2.5에서 5.0의 수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위에 수압이 있으니까 얘를 이겨내고 쏠라 그러면 한 4.0m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표면 세정용 노즐 수도는 요 정도로 필요합니다. 고정식도 있고 회전식도 있는데 저는 주로 회전식을 많이 봤어요. 자, 여기에 100원의 손실수도를 가해서 전 손실수도를 구해서 펌프, 역세척 할 때 펌프 필요하니까 그 펌프의 용량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역세정용으로는 집수 장치에서 상류측의 전손실 수도를 1에서 2m 정도로 보면 된다. 상류측의 전손실 수도를 2에서 2m 정도로 보면 된다. 그 위에 있는 거. 가만히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것들을 1에서 2m 정도, 수도가 걸리고 있구나. 물 한 2m 정도 되고, 그 다음 강급수압 빼고 나면 모래로 근데 수도까지 포함하면 약 한 1.5m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수도값을 미터 단위로 표현을 하니까 수리학 시간에 배운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죠. 수리학 안 배웠지? 너 공부수학 배웠지? 네. 너 수리학 안 배웠지? 배웠습니다. 배웠어? 네. 수리학 내가 가르치는 거 안 배웠을걸? 네. 수업 들었어? 안 들었습니다. 동영상 안 배웠지? 자, 알았어. 이거 넘어가. 자, 그 다음에 급속 여과의 변법, 앞절의 표준적 방법 위에서 각종의 변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층 여과지, 보통의 천연 규사로 된 여과층은 역세정에 의해서 4층이 상충화되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입도가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밑에 자갈이 가는 이유가 있겠죠. 팽창시켜놓고 가만히 놔둬버리면 무거운 게 빨리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입도가 큰 것들이 밑으로 가는 게 있고, 이 때문에 플럭은 표층에만 억류돼서 폐색이 빨라지는 결점이 있다. 이 결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층 여과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밀도를 달리하는 여제층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무연탄 안트라사이트 사용하고 천연규사 사용하고 석류석을 비중이 큰 것으로 아래쪽에 두어 2, 3층의 여과층을 구성한다. 왜 그러냐면 자갈하고 모래는 사실 자갈이 깨져가지고 모래가 되니까 밀도로 따지면 큰 차이가 안 나지. 그래서 팍 했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면 어찌 되노? 스토크 법칙에 의해 가지고 D가 큰 것들이 먼저 떨어지잖아. 그렇게 안 하고
큰 거 있는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이게 혼재돼서 섞여서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원래 급속 요제는 모래에 자갈이 들어가는데 위에 안트라사이트 더 커 보이지? 더 커 보이지? 근데 얘가 큰 건데 어떻게 위에 있어? 얘가 밀도가 작다 이거지. 그래서 위에 있죠. 근데 역세척을 하더라도 다시 딱 정리시키면은 자갈 가라앉고 모래 가라앉고 안트라사이트가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에 가라앉는다. 근데 여기 자갈, 섬유성, 모래, 안트라사이트 사용하기도 해요. 이걸 이중여제, 다층여제까지 포함을 해서 다층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향유 여과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상수에 사용을 하는 것보다도 하수 처리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거는 이제 여과수를 위에서 보내가지고 밑으로 쭉 화살표대로 이렇게 해서 밑에 여수를 보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미여수를 밑에서부터 위로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상향유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상향유를 영어로 뭐라 해놨노? 읽어봐라. upflow, downflow, upflow. 통상적으로 downflow. 하지만 상향유 여과에서는 upflow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통 여과지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 반해서 밑에서 위로 통과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여과세정 때 사입자가 역으로 하층이 조사, 상층으로 갈수록 세사가 분포되므로 다층 여과와 같은 이쯤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실험하는 건 많이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방향형 여과, 이건 뭐냐면 중간에 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더 가고 이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향유 여과의 4층 부상 방지를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4층 중에 집수 스트레이너를 넣어 설치하고 상하 양방향으로 동시에 여과하는 방식을 이방향유 여과라고 한다. 자, 마이크로 플로 프로세스는 침전지가 없어. 그냥 응식제 타고 바로 여과하는 방식이야. 이게 미국에서 개발돼서 한동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침전지가 없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리고 역세 주기도 너무 짧아져가지고 역세를 너무 자주 해야 되더라. 자, 감세 여과지 요거 동그라미 하나 5번 감세 여과지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읽어볼게요. 감세 여과지 재래 급속 여과가 항상 일정 유량을 여과하는 정밀 여과임에 대하여 본법은 정압 여과로 여과지 수위가 일정하게 정압을 가하지만 유량 조절기가 없으므로 여과 수량이 여과지가 퇴색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여과법이다. 즉 우리는 맨 처음에 물을 이렇게 깨끗한 여상에서 물을 하면 물이 펄펄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밑에 밸브를 달아가지고 조금씩 조정을 해요. 나오는 양을. 그래서 그걸 정률 여과라고 한다. 그죠? 근데 이 방법은 위에 수위가 일정하게 수위계로 맞춰서 더 이상 물 넣지 마. 야, 물 넣으면 안 돼. 수위 올라가. 정압 여과로 하고 폐색되면 폐색되는 대로 물 나오는 양을 일정하게 한다. 그래서 요거는 내지, 여과지 내지를 하나로 통해서 역세척을 번갈아 가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묶어서 그룹화 시켜서 여과지에서 나오는 유량을 일정하게 하는 여과지 방법이 바로 감세 여과지 방법이다. 아시겠죠? 대충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자, 소독과 염소 처리. 이번에 요즘 너무너무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왜냐하면 유축 나왔잖아요. 그죠? 자, 보통 정도로 오염된 원수는 친정과 여과만으로 세균이 100% 가까이, 100% 아니고 100%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저기 헹구는 리스테린 하고 또 뭐 있노? 가그린 뭐 이런 거 보면 99.9% 뭐 이렇게 얘기하지 100% 절대로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세균이 100% 가까이 제거되어서 음료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세균이 잔류하는 한 병원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병원균은 여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함으로 우선 제거되는데 하나라도 있어서 병을 앓으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속 여과에서는 그렇다. 원수는 오염될 기회가 점차로 많아지므로 유해균만은 전멸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소독이 필요하다. 자, 소독.
자, 우리 그 상처 났을 때 소독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손 세정제 소독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도 손에 잉크 없앨 수 없잖아. 근데 어떻게 돼? 소독을 해서 세균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소독으로 유해균은 소멸되고 해가 없는 일반 세균은 감소되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완전히 제거되기는 힘들다. 마스크 완전히 잡지는 못한다. 자, 이 점에서 모든 세균 생물을 완전 사멸시키는 것을 멸균하는 것하고 이 소독과는 문제가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다. 소독했다고 해서 다 안심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소독에는 염소가 주로 쓰인다. 저 염소 내가 하는 그 염소 아니다. 버트 아니고 클로라인이 쓰이며 그 외에 오존하고 자외선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름철에 비브리오균 많이 있다고 회 안 먹을 때 딱 써붙이잖아. 저희 횟집에서는 오존을 사용합니다. 저희 횟집에서는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그런 말 봤어? 초밥집 가면 있잖아. 그것이 비싸서 못 먹냐? 자, 염소의 성질. 염소는 식염을 전해하여 HCl, 요거 저기 NaCl, 식염을 전해하는 소다 공급업의 산물로 얻어진다. 자, 압축 액화 후 고압으로 bom배에 넣어서 이렇게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냥 자, 염소 Cl2하고 물하고 만나면 HOCl하고 HCl 요 염산이 만들어져요. 자, 염소산은 다시 OCl과 H 플러스로 해일이 돼요. 얘는 다시 pH가 8보다 크면 이쪽으로 가고 pH가 7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요거랑 HOCl이랑 OCl-는 HOCl과 OCl-의 B와 pH의 관계는 그림 6.42와 같은데 좀 이따 설명을 하고 pH 5 이하에서의 염소는 염소 분자로 존재한다. 염소 분자로 존재. 수중에서 HOCl과 OCl-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유리 잔류 염소라고 한다. 유리 염소라고 한다. 그래서 유리라는 말이 자유롭다는 말이에요.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free available chlorine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염소 소독을 받는 게 OCl과 HOCl과 OCl-는 소독의 기능이 있어요. 소독의 기능. 그래서 자, 그래프가 나오면 얼마나 떨지 마세요. 얼마나 떨죠. pH는 내가 0부터 14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죠? pH. 자, 이 pH에서 보면 OCl과 HOCl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OCl, 이쪽이 HOCl 퍼센테이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 pH가 8보다 크면 HOCl이 H 플러스 OCl-로 되고 pH가 7 정도 되면은 7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반응이 다시 가역 반응으로 HOCl이 생성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살균력이 크게 좌우되는 것은 pH와의 관계이며 줄 쳐야 돼. pH가 높을 때 OCl-가 많고 HOCl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많이 감소한다. 즉 OCl-가 HOCl보다는 훨씬 더 살균력이 세다. 소독능이 세다. 뭐가? OCl-가 HOCl이 감소한 상태는 많고 HOCl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많이 감소한다. 자, HOCl이 잘 봐요. pH가 높을 때에는 OCl-가 많고 HOCl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많이 감소한다. 즉 최고로 살균력이 센 놈은 HOCl이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pH 10은 pH 8보다 150배의 염소량을 주입해야만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H 10에서는 pH 5보다 150배의 염소량을 주입한다. 즉 pH가 낮을수록 HOCl-가 많고 HOCl이 가장 강력하다. 얘보다 훨씬 더 살균을 잘한다. 얘가 감소한 상태에서는 효력이 많이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뭐가 제일 살균력이, 소독력이 제일 좋다고? 염소를 주입했을 때 얘 두 개 중에 하나. HOCl. 오케이? 이거 좀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